8월 24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진로를 남쪽으로 틀었지만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 경기 전역이 비상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인천과 서울이 전면 휴업령을 내린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자율 휴업령을 내려 학생 학부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원인은 전기 배선 문제였고 4층 화물용 승강기 앞 사무실 천장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4층에 있던 회사 대표는 직원들을 남겨두고 홀로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인천시의 시도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역점 시책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화성 송산 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에 도전한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세 후보가 막판 득표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송영길, 김진표 후보는 각기 차별성을 내세우며 당심 얻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국 16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 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보다 최고 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민자도로이지만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안양-성남-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금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태풍 소식입니다. 인천판 2면과 3면, 그리고 19면, 4면, 경기판 1면과 3면, 종합면에 두루 실려 있습니다. 19호 태풍, 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 중형급 태풍이죠. 19호 태풍 솔릭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진로를 약간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이 비상근무 체계 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시킨 채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판 이면에는 이 피양을 한 어선들이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모여 있는 사진과 함께 사회면에 보시면 이 태풍 솔릭으로 휴업 조치에 이 워킹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내용, 또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이 24시간 자리를 뜨지 못하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 다양하게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경기판 3면 기사 보시면요. 경기도가 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자체 행사들도 속속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가운데 학교, 이 학생들에 대한 휴업령에 대한 논란이 경기도에서 일고 있다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등에 대해 전면 휴업령을 내렸죠. 이 고등학교는 휴업을 권장한 상태고요.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어제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휴교령을 내리지는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별로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즉 자율 휴업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경기도에만 비가 가려서 내리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4해면, 그리고 2면 종합면입니다. 인천을 크게 상실에 빠뜨린 이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속보 전하고 있습니다. 남동산단 화재 당시 이 세일전자의 대표 이사가 이 불이 난 4층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구조 행위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한 것으로 진술이 나와서 이 사실 여부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내용이고요. 이 혼자 빠져나왔다는 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만 도덕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2일과 23일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화재 원인으로 전기 배선 문제가 화재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그리고 공장 4층 화물용 승강기 앞 사무실 천장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밝혀냈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기사가 좀 붙어 있는데요.
합동분향소, 이 조문객들이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합동분향소의 표정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판 3면 보시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이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경청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 민선 7기 출범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존엔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인천시의 시도이고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데요.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번번이 연기가 되고 있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 사업은요, 일단 영종도와 신도를 잇고 신도에서 또 강화를 잇는 1단계 구간 공사를 마치게 되면 이후 강화도에서 북한 개성을 잇고 또 마지막 3구간으로 강화에서 해주를 잇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렇게 하면 남과 북이 도로로 연결돼서 서해안에 거대한 도로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바로 박남춘 시장의 역점 사업인데요. 지금 첫 발부터 제대로 떼지 못해서 언제 될지 기약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경기판 2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 세월 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화성 송산 그린시티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정상화에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내용 밝게 다루고 있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화성시 남양읍 시내리 송산 그린시티 내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예상 사업비는 총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차례 외자 유치를 추진하기도 했었는데요. 10년 동안 2차례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제 경기도청에서 국제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시 한번 성공 추진을 다짐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천판 1면 그리고 경기판 3면 종합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권에 도전한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 송영길,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치인 김진표, 그리고 충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이 세 후보가 막판 득표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에 도전장을 낸 이 세 후보 간 이 경합이 갈수록 치열해졌는데요. 여론조사도 널뛰기입니다. 다만 경쟁이 과열을 보인다라는 우려가 일면서 세 후보가 이 과도한 네거티브는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인천판 1면 보시면 그동안 약세로 평가가 됐던 송영길 후보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가 급상승하고 각지에서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세대교체와 맞물려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도 싣고 있습니다. 8.25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당대표 1명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등 모두 6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끝으로 7면 경제 기사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민자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통행료가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에 비해 많게는 최고 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회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현재 국내 18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2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곳의 통행료가 국가에서 만든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많게는 3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민자고속도로이지만 용인-서울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79원, 그리고 안양-성남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86원을 받고 있어서 정부에서 만든 재정고속도로보다 오히려 낮은 싼 가격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남동 산단 세일전자 화재 참사.
이번 참사 역시 이 인재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순간부터 원인 조사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이은경 사회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이었죠. 인천 남동 산단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참사, 사고 경위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21일 화요일이죠. 그 오후 3시 43분쯤 남동산단 내 전자제품 제조업체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이불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소방당국은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전 불길을 피해서 공장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 50대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를 수색하던 중에 추가로 사망자 7명을 발견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당일 정말 시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 기자도 데스크니까 사회부장으로서 취재를 진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무려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는데요. 이 화재 원인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화재 당일 밤샘 조사가 진행됐고요. 다음 날에는 경찰과 인천소방본부, 국과수가 합동으로 1차 감식을 벌였고 23일에도 2차 감식을 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천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요. 이날 전기배선 문제를 화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최초 발화점을 4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 그 사무실 천장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고 50분 뒤에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경찰은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요. 현장 감식도 계속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잠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이제 화인으로 밝혀진 거군요. 또 특히 공장 안에 있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 일단 증명이 됐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안타깝게 숨진 이 근로자 9명 가운데 5명은 정규직이고 나머지 4명은 협력업체 파견 직원으로 확인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일전자는 과거 근로자 그 불법 파견 문제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사업장 내 근로자 불법 파견이 있었는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로자 불법 파견과 또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목소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4월 그 서구 가좌동 일회화학 화재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업장 사고가 인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그동안 인천에서 벌어졌던 이 대형 10대 화재 중에 꼽힌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번 사고 직후 인명피해가 컸던 화재 사고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기간은 1945년부터 통계가 가능했는데요. 가장 큰 대형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이죠. 1999년 10월에 있었던 그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입니다. 인명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사고 당시 무려 그 55명의 젊은이들이 숨지면서 우리 사회에 그 큰 충격을 줬는데요. 네. 두 번째 사고로는요. 1945년 화재입니다. 그 현 한국화학이 옛 조선유지 인천 화재 사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망자 수는 11명이었습니다. 이후 사망자 수 규모에서 이번 세일전자 사고가 인천 내 3번째로 큰 대형 화재로 부끄러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인천에서 벌어진 이 큰 화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가족들 심정 이루 말로 참담해서 표현하기조차 힘들 것 같은데요. 장례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화재 희생자들이 길병원으로 모두 모였고요. 또 이날 오후부터 그 합동 분향소 설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23일부터는 분향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장례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유가족분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화면 보니까 이 유가족들을 울분 토하고 하루아침에 이 부모가 또는 자식이 유명을 달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심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도 이럴 것이 그 희생자분들 사연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두 딸을 홀로 열심히 키우며 사셨거나 또 이제 막내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볼까 하신 분, 또 어머니를 두고 갑작스럽게 떠난 30대 아들,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참 비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런 날벼락
연락도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화재 당일 세일전자 대응을 비난하는 유가족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을 당시 그 회사 측이 화재 사망자나 부상자 가족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유가족분들의 그 항의가 많았습니다. 예. 병원을 어렵게 찾고 나서도 응급실로 가야 되는지 또 영원실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신 유가족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속보가 나오면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 서구 일해화학 공장 화재, 그리고 5월 인천 내양 중고자동차 운반선 화재, 이번에 또다시 인천 남동산단에서 대형 화재로 소중한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와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소방당국과 지방정부, 업계 그리고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 톱파보기 인천일보 이은경 사회부장이었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19호 태풍 쏠릭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합니다. 해안과 산간에는 초속 50m 이상, 내륙에도 30에서 40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최대 고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강풍까지 더해진다면 해일이 우려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14에서 20m, 물결은 최대 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14에서 26m로 불며 물결은 최대 9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꿈을 지니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8월 24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